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지도사 필기 운동 역학편을 진행할 김화리입니다. 운동 역학을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도 드신가요? 살짝 어려울 것 같다, 계산하는 식이 많을 것 같다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운동 역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과목과 다르게 전년도 기출 대비해서 문제가 평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과 그리고 용어, 그 용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하는지, 그리고 그 공식들이 왜 사용하는지의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사실상 계산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서 어렵지 않게 합격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운동 역학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운동 역학에서 배우게 될지 간단하게 보고 가시겠습니다. 운동 역학 개요. 오늘 진행할 운동 역학 개요에서는 저희가 운동 역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운동 역학이 연구되는 네 가지의 연구 학문, 그래서 운동 역학, 운동학, 동역학, 정역학, 이 학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배우진 않을 거지만 이 학문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시험 문제에 꼭 하나씩 출제되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운동 역학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역학의 이제 목적과 그리고 저희가 연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된 운동 역학의 이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역학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인체 근골격계, 그래서 골격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근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역학적으로 볼 겁니다. 그렇게 보며, 그리고 이제 그 운동 역학에서 사용되는 인체 축과 운동면에 따라서 사람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쓰고 있는 용어를 한번 보실 건데요. 사실 이 용어 같은 잘 외워두시면 스포츠 지도사에서 실제 이제 실전에서 사용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서 이번에 운동 역학을 공부하시면서 많은 흥미가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동학의 스포츠 적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야기했던 운동학이 어떻게 스포츠 상황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실 건데요. 그 나누기 전에 이제 거리와 변이는 무엇인가, 차이가 어떻게 있는가, 속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살짝 이제 용어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머리 살짝 아프시지만 사실 중고등학교 때 물리나 과학 시간에 한 번씩 들어보실 내용이어서 한번 예전에 공부한 걸 다시 이제 생각해 본다 생각하시면서 이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실 거고요. 각도, 속력과 이제 각 가속도 이런 내용을 조금 더 배우실 거고, 이제 운동 역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힘에서 어떻게 힘이 무엇인가, 힘의 단위는 무엇이고, 이제 힘의 벡터적 특정 이런 건 무엇인지 한번 저랑 크게 공부해 볼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충격량, 그리고 선운동량의 보존, 충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배우실 거예요, 크게. 그래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저랑 이제 크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면서 저희가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오늘 진행할 운동 역학의 개요, 운동 역학의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무조건 외우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운동학과 운동 역학의 스포츠 적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 용어를 쓰는지 이해하시면서 조금 더 앞쪽에 이제 외워야 하실 용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강으로 가시면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일률 해서 그냥 일이 그냥 워크, 저희가 일하는 일,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일을 역학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에너지를 운동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실 거고요. 다양한 운동 기술의 분석,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기출이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가끔가다 이제 한두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오는 편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운동학적 기술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적으로 힘의 분석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뒤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근전도의 분석 하셔가지고 그 근육에서 수축하는 유발의 이제 전기 신호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이런 가볍게 배워보실 겁니다. 운동 역학이 어떤 건지 조금
약간 어떤 건지 개념이 조금 생기셨나요? 운동 역학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시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운동 역학의 개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운동 역학의 개요. 저희 들어가기 전에 운동 역학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저희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운동 역학의 연구 영역,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연구 영역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운동학, 운동 역학, 동역학, 정역학, 아까 제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2개 정도의 차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제 기출에서 나오는 한 문제 정도는 편안하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동 역학이란 무엇일까? 이제 운동 역학에서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오기는 하는데 운동 역학은 조금 더 큰 의미로 봐주면서 저희 정의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운동 역학의 정의, 운동 역학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현장에서 나타나는 인체 운동을 관찰하고 그 움직임을 설명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이에요. 그 원인을 규명해서 저희가 더 나은 스포츠 활동, 더 나은 움직임, 그리고 더 나은 효과,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용어 역학의 변천을 보시면 이제 뒤에서 세 번째 배울 저희 역사랑도 비슷하게 이어질 건데요. 운동 역학의 어원은 키네지올로지라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용어입니다. 이때부터 되게 오래전 고대 시대부터 왔던 이제 학문이고요. 사실 이 학문이 되게 큰 학문이었어요. 보시다시피 해부학적, 생리학적, 기계학적으로 키네올로지가 이렇게 구성이 됐었고 이 해부학적, 생리학적 키네올로지는 이게 해부학과 생리학, 지금 또 다른 과목으로 배우실 수 있는 생리학에서도 조금 이야기 될 거고요. 기계학적 키네시올로지가 저희가 발전하고 확대돼서 운동 역학이라는 부분으로 나온 겁니다. 자, 기계학적 키네시올로지는 이제 대충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불릴 수 있고 역학이랑 여기서 탐은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저희가 발전하고 키네시올로지가 바이오 메케닉스로 변했다가 생체 역학으로 변했다가 생체 역학에서 지금 저희가 운동만 따로 떼서 보는 운동 역학이란 개념으로 발전한 겁니다. 자, 여기 있죠? 요렇게까지 와서 키네오실리에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저희가 쓰는 지금 스포츠 바이오 케메닉스라고 해서 조금 더 큰 학문에서 점차 세부적으로 와서 저희가 지금 공부하는 운동,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학문으로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용어의 변천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아무래도 운동 역학이 위에 상위 학문에서 점점점 내려와서 작은 학문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학문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가끔씩 보면은 이제 해부학적, 저희가 뒤에서도 해부학적 그리고 생리학적 개념이 조금 섞여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역학의 역사. 앞쪽에 말씀드렸던 용어의 변천이랑 되게 이제 연결되는 학문이고요. 사실 여기서는 문제가 크게 나오진 않지만 운동 역학이란 사실 되게 고대부터 내려왔었고 그리고 이제 상위 학문, 되게 큰 학문에서 점점 좁혀서 세부적으로 이제 연구한 학문이 되었구나. 그래서 많은 유명한 저희 학자들도 운동에 대한, 사람의 움직임에 대한 걸 되게 관심이 많고 연구했었다. 이런 거 정도만 한번 보시면 좋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사실 뭐 가끔가다 한 문제씩 정도만 나오는 정도입니다. 자, 처음 보여드리면 고대 그리스 크게 볼게요. 시대, 고대 그리스, 르네상스, 중세, 그리고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볼게요. 크게 보시면 제일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말씀드렸어요. 키네시올로지 탄생 했고 이제 운동 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중세 시대 르네상스로 넘어가게 된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많은 분들이 이제 화가로 알고 있지만 사실 과학적인 분야에서도 많은 연구를 남기신 분인데 이제 저희 많이 아시죠? 이제 그림 같은 거 저희 교과서에서 많이 봤듯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모형 같은 경우도 이제 인체 구조와 균형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신체 중심, 운동과 중심의 관계를 연구를 하신 분이고, 자, 그 다음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구는 둥글다라는 말을 하신 분이잖아요. 이분 또한 이제 사람의 이제 어떻게 그런
역학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방법을 분석할 건지 종합적으로 이제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가볍게 뭐 보렐리, 현대 운동의 창시자고 신체 방법의 신체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 사람이고요. 측정 기구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뉴턴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실게요. 사실 뉴턴을 뭐 무조건 외우세요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뒤에 갔을 때 아까 가볍게 말씀드렸던 가속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관성, 가속도, 반작용 법칙을 이제 발표한 분입니다. 이 개념은 아직까지 저희가 연구에 사용하고 있고 지금 역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뉴턴은 가볍게 뉴턴이라는 분이 있구나 좀 이따 나중에 뒤에 강의에 가서 다시 듣게 될 분이다 라는 것만 인지하고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운동역학의 기본 되고 있고요. 자, 웨버 형제, 머레이, 뉴브리지 해가지고 보시면 저희가 조금 더 시대가 저희 쪽과 가까워지면서 기구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어요. 머레이 같은 경우에는 영화 촬영해서 분석을 하고요. 비디오를 상영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촬영을 해서 운동의 동작과 이제 인간의 동작과 운동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지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머레이 같은 경우에는 영화였지만 뉴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진을 촬영해요. 분석하기 위해 사진을 연속적으로 촬영해서 이용했고, 자, 사진기로 질주하는 말을 촬영했어요. 아무래도 시대가 저희 쪽, 현대 쪽으로 가까워지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그 기술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사람의 이제 인체 움직임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세기 들어서는 스포츠라는 종목이 조금 더 강화되고 그래서 어떻게 스포츠를 더 잘하게 될 건가, 이제 저희 올림픽 선수들이 어떻게 해야 성과가 더 좋을 것인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거에 맞는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운동 중에 일어나는 신체 변화를 연구하고 운동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힐, 그리고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대개 스포츠, 운동, 역학이란 부분이 점점 크게 들어오는,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죠, 현대에서. 그리고 크리톤, 육상 경기나 수영 동작을 물리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어떤 동작을 없애면 더 효율적인지, 어떤 동작을 더 길게 가져가면 효율적인지, 어느 동작을 하지 않으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헤르바르트, 자세 생리, 그리고 중심의 움직임, 직립 자세 등에서 연구를 했었고요. 이 연구 연구 기초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운동 역학이라는 학문을 조금 더 초밀하게,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운동 역학이란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을 때 운동 역학은 뭐 움직임을 분석하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학문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이제 운동학의 필요성, 어떤 동작을 가르칠 때 그 동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걸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수영을 하실 때 왜 스트로크를 길게 빼야 되는지, 왜 힘을 어느 정도 선에서 줘야 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분석을 하셨을 때 그러면 학생들한테 너는 스트로크를 길게 빼는 힘이 부족하니 더 길게 빼라. 왜 그러냐면 끝에서 힘을 더 많이 밀어줘야 물을 더 많이 밀 수 있다. 뭐 속도가 이 정도 어느 정도 나야지 이 정도의 힘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제 객관적인 자료로 학생들 또는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운동 역학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운동과학의 주요 학문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스포츠 지도다에서 지금 배우고 있듯이 운동 역학은 스포츠 학문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학문이 되었고 대학교나 이제 주요 과목들에서 되게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인체의 움직임 원리를 이해하고 저희 실기 지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움직임의 원리를 이해해서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실기 지도의 효율성을 훨씬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지금 계속 세계 신기록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물론 사람 신체가 더 효율적으로 발달하고 유전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현대 기술이 역학의 연구 바탕으로 더 많은 기술을 요구하고 그리고 더 측정이 자세하게 가능하다 보니 선수들한테도 더 좋은 뭐 의상을 입힌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기구를 만들어서 연습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선수의 특정 이제 달리기 자세 같은 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어느 구간이 더 빨리 뛰어야 된다. 어느 구간에 힘이 약하니 너는 어느 뭐 달릴 때 이제 대퇴 앞쪽에 허벅지 앞쪽에 근육이 약하니 허벅지 앞쪽 근육을 키워야 한다. 왜 그러냐면 어느 구간에서 발을 찼을 때 속력이 덜 난다. 아니면 속도가 덜 난다. 힘의 부하가치가 덜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조금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에 운동 역학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역학의 목적과 내용. 자, 필요성에 있었으면 이제 필요해서 어떻게 무슨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운동 역학을 연구하게 될지 그리고 그 연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운동 역학의 목적. 아까 계속 말씀드린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서 운동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여기 기본 뒤에는 운동 역학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작의 효율적인 수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동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동작 수행 시 상해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을 통해 안정성을 도모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해 원인을 규명해서 예방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막 달렸다고 상해를 치료하고 뭔가 상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근육이 왜 생리적으로 막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라 왜 뛰었을 때 운동의 뭐 각도가 좀 틀어졌거나 아니면 이 각도에서 가속도가 더 많이 들어가서 관절이 부담이 갔다. 이런 학문을 규명하는 거기 때문에 상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을 통해 안정성. 그러면 스쿼트를 하실 때 무릎 앞으로 가시면 안 돼요. 무릎이 앞으로 가시면 힘의 가중이 무릎 앞쪽으로 무릎 관절로 쏠리면서 상해를 많이 입어요. 관절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저희 관절에 있는 연골들이 부닥치면서 안쪽에 있는 이제 연골들이 닳아서 관절염이 생긴다. 이런 거를 이제 원인과 예방을 통해서 그러면 스쿼트 하실 때는 무게중심을 살짝 뒤로 놓고 이 무게중심에서 발을 최대한 무릎을 나가지 않도록 진행할게요 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고려한 스포츠 장비를 개발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운동 역학을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기술 향상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상해 원인과 이제 예방을 통해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제 근거, 연구에 대한 이제 근거를 마련했고, 이거를 실행시킬 수 있는 아니면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측정할 수 있는 연구 스포츠 장비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운동 역학에서는 어떤 이런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동 역학에서는 어떤 연구 내용이 있는지 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운동 역학에서는 운동 동작을 분석하는 기기를 개발하고 운동용 기구의 개발 등이 포함된다. 저희 헬스장 가시면 운동 기구들 있잖아요. 그거 다 역학적으로 확인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축을 어디로 잡고 힘을 어디서 저항점을 어디다 걸고 끌어올 건지 약간 이렇게 사용하시면 운동 역학 헬스장에 가서도 이런 기구가 어디로 축을 놓고 지렛대 원리를 사용해서 이용하는구나. 아니면은 뭐 무게를 어떻게 들어 올리도록 작용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기구들을 잘 보시면 이쪽에 무게가 달려 있고 저희 이렇게 당기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냥 당길 땐 그냥 이 힘을 다 당길 수 없어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 도르래 같은 게 있어서 도르래로 힘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기구들을 저희가 그런 운동 기구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 내용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인체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 힘 측정기를 이용하거나 이제 근전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힘을 준다고 근육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약간 정기적인 작용들이 일어나요. 저희가 맨 뒤에 가서 배우실 건데 근전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근에서 일어나는 정기적인 반응을 검사하는 걸 활용함으로써 이제 근육의 활동 상태를 측정하죠. 그리고 이제 운동, 동작의 분석, 인체 측정, 힘의 측정들이 주요 연구입니다. 이런 연구들을 해서 저희의 아까 그 목적성을 달성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역학의 학문 영역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역학의 학문의 영역.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기본적으로 운동 역학, 운동학, 그리고 정형학, 그리고 동영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운동 역학 같은 경우에는 운동에 관한 신체 움직임의 원리 그리고 효과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측면에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고요. 저희가 조금 뒤에 가서 적용해 보면은 운동 역학과 운동학이 스포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따로 한번 배워보실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역학 그리고 운동학. 공간이나 시간을 고려하여 물체, 신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이제 공간, 시간을 생각하면은 이제 계산하는 식들이 조금씩 나오고요. 이거를 고려해서 물체 그리고 신체의 움직임을 연구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정형학과 동형학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그냥 이해만 하고 가실게요. 정형학은 힘의 평형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자, 동형학 같은 경우에는 힘의 영향을 받아 이제 운동 상태의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저희가 옆쪽에 기출 포인트를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 운동 역학과 운동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뒤에 나아갔을 때 스포츠 연구에서 사용되는 부분도 이제 조금 더 고려돼서 시험 문제에 기출이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을 꼭 정확히 알고 계셔야 뒤에 있는 이제 스포츠에서 적용되는 이제 사례 또는 거기에 나오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운동 역학과 이제 운동 연구 그리고 운동학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짚고 갈게요. 자, 보시면 운동 역학의 연구 제가 말씀드렸어요. 운동 역학에 또 다시 세부적으로 운동 역학 학문이 나눠져 있고 4개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자, 운동 역학을 크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운동 역학의 학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문제를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원하는 운동 역학인가 아니면 이렇게 크게 말하는 운동 역학인가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살짝 자세히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운동 역학의 연구 저희가 계속 말했듯이 운동 기술을 향상시키고 운동 수행의 안정성 향상, 손상을 예방할 겁니다. 경기력 및 운동 기술을 향상시킬 거예요. 그리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운동 장비 말씀드렸어요. 기구 개발을 평가할 거고요.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하면 분석을 더 잘할지 그리고 분석 자료들을 어떻게 더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거고 그리고 운동 역학 연구 방법은 예시로 들어서 힘 분석법, 그리고 동작 분석법, 근정도 분석법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운동 역학 연구에서 살짝 애매한 부분,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성 및 손상 예방. 손상 예방은 하지만 치료는 하는 학문은 아니에요. 출제 문제에 보면 운동 역학에 대해 설명하는 옳지 않은 문항을 고르시오 했을 때 보시면 운동 수행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손상을 치료한다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 조금 더 한번 짚고 갈게요. 자, 운동 역학의 학문 영역을 보시면 저희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자, 운동학과 운동역학은 조금 다르고 자, 운동학은 자, 공간과 시간을 고려해서 움직임을. 자, 운동역학은 역이죠. 한자로 하면 힘역자를 써서 힘의 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조금 달라요. 운동학은 공간, 시간. 이 달리는 거리에서 얼마나 길게 달리고 갔는지
킬로미터를 뭐 몇 분에 달렸는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 학문이고요. 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을 얼마나 뉴턴 같이 힘을 얼마나 썼는가, 그래서 힘 작용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자, 정형학이나 동형학은 이제 가볍게 이해만 하시고, 정형학은 힘의 평형, 그리고 동역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힘의 영향을 받아서 가속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고요. 정형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전에 시험 문제로 한번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힘의 평형, 가볍게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고, 자,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물체가 정리하고 있을 때 연구되는 학문이다. 자, 이렇게만 이해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운동 역학에 대해서 오늘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옆에 나와 있는 OX 퀴즈 같은 거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의 기준이 설 수 있으니 좀 한 번씩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운동 역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잡히셨나요? 사실 아직 이제 개요기 때문에 운동 역학의 연구 방법,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학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역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아직 운동 역학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인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용어적으로 한번 봐볼 거고, 저희가 어떻게 분석하면 편할지 이제 축을 나누고 이제 면을 나눠가지고 이제 운동 방향성을 한번 보실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뭐 속도가 뭔지, 속력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이거를 운동 방향을 뭐 선운동이 있고 각운동이 있지 조금 다르게 한번 배워볼 거예요. 사실 저랑 하나씩 이제 짚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